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족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이 보쌈도 만들 겁니다. 중간에 있는 녀석은 이게 쫄대기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족발에서 나오는 부위인데 조금 더 작은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 이걸로 만드시면 조그만한 냄비에도 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족발하고 보쌈을 만드는 교양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잡내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맥주를 넣는다던가 뭐 녹차를 넣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맹물로 한번 삶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맹물로 삶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레시피는 최대한 간단하게 족발하고 보쌈을 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맹물로 해봤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돼지고기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데치게 되면은 얘네가 조금 뭔가 보기에 불편한 그런 색깔로 변해요. 아무래도 스킨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국물은 갖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물론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쓸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버려버렸고요. 이런 쫄대기나 껍질 있는 부위를 사시면 털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모를 위해 불로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라이터 같은 걸로 하는데 저는 라이터도 없고 토치도 없어서 휴대용 가스 버너로 지져버렸습니다. 보쌈도 해야 되잖아요. 보쌈 같은 경우는 수육용 삼겹살을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구웠을 때와 굽지 않았을 때의 맛이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이야르의 뇌가 집에다 갔기 때문에 요거를 꼭 구워줘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모든 면이 갈색의 멋진 마이야르가 발생할 때까지 삼겹살 자신의 기름으로 고통을 주셔서 아주 이쁜 갈색이 사방에 다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은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중불 정도로 맞추셔도 불은 언제나 뜨겁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저렇게 영롱하게 갈색의 진한 마이야르가 완성이 되면은 저 녀석들을 풍덩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치 준비 운동을 마친 수영 전의 그 모습 같네요. 자, 이제 보쌈과 족발을 같이 삶을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통 여기저기 한방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최소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잡는 티백 이런 거 제품으로 다 나오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육수팩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을 좀 왕창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강을 쓰면은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곰팡이가 펴서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생강을 쓰면은 유통기한 1년으로 그냥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요걸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넣으시면 돼요. 간장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 띄워드린 쌍노추 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넣으면 훨씬 더 까맣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런 거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있는 간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족발 삶는 레시피는 책을 몇 권 보고 인터넷으로도 레시피를 많이 찾아보고 족발집을 운영하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건 안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물엿이 한 컵이 다 들어가고 설탕도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족발과 보쌈을 삶는 국물에는 단맛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왜 이렇게 족발 보쌈이 맛있는지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양파까지 넣어주고 마늘을 넣어줍니다. 근데 마늘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건 한식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근본을 넣어주기 위해서 마늘을 한두 숟갈 넣어주다가 그냥 한 통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떻다? 맛있다. 마늘이다. 이게 근본이다. 자,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된장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제 유튜브에 종종 달리는 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고깃집 된장이 맛있는 이유는 고깃집 된장에 조미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된장을 사실 때 그냥 일반 재래식 된장을 쓰시면 그냥 재래식 된장찌개 맛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맛있게 만들고 싶으시면요, 조미가 된 저런 된장 요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해보시고, 오늘 레시피는 약간 밖에서 파는 정도의 맛이 나와야 집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집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에서 만들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냥 사 먹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조미료를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제 채널을 지금까지 쭉 봐와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치킨 스톡이나 굴소스를 넣어주는데 넣어주시면은 여러분 끝나고 났을 때 제 맛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멍청하게 이것들을 다 섞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냄비에다가 붓는데 제가 능지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냄비에다가 넣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흘려서 사방에 다 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믹싱볼에다가 섞지 마시고 냄비에다가 바로 직렬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국물을 한번 끓인 다음에 끓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데친 녀석들을, 그리고 제모를 깔끔하게 시킨 녀석들을 퐁당퐁당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물이 좀 넘친다 싶으시면은 이제 능지를 사용해가지고 덜어주시면 됩니다. 저걸 그냥 계속 끓어가지고 넘치도록 놔두는 거는 근무태만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쌈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공간이 없어요.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냥 다른 냄비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른 냄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큰 냄비를 쓰셔야 많이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 2시간 정도 삶았습니다. 족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삶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잘라야 돼요. 자를 때는 어떻게 하시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뼈와 살을 분리한다. 뼈를 긁어가면서 살을 분리해낸다. 나는 여기서 살을 분리해서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뼈와 격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뼈를 저렇게 삭삭삭삭 긁어가시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물론 칼날은 많이 상하지만 나중에 또 갈면 그만이니까 거침없이 쓱쓱쓱쓱 잘라주시고요. 빨리 잘라야 보들보들한 족발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으시면은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저도 이 족발을 분리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엉성하지만 여러분도 저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족발을 분리해보는 경험을 여러분 인생에 한번 추가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옆에 있는 꼬다리 부분은 제가 썰면서 다 먹었어요. 왜냐? 맛있으니까. 이 국물 맛있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제가 추천해 드릴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아까 3단으로 분리된 그런 족발 쫄대기 부위죠. 대충 이렇게 비비 꼬였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과 뼈가 후두두두두두두 분리가 딱 되면서 아주 그 야들야들 탱글탱글한 고기들이 뼈에서부터 아주 그냥 빨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살짝 이렇게 칼등으로만 슬슬슬슬 부비부비만 해줘도 뼈와 살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 그리고 저 옆에 붙은 고기도 한 걸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잘라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보십시오. 그냥 살짝 짠짠 하니까 그냥 뼈가 그냥 홀라당 벗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삶아주시면 아주 부들부들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30분이면 시켜서 배달이 오니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이걸 집에서 못 만들어요. 약간 느긋하시고 나는 관대하다 라는 분들만 집에서 만들어 두실 수 있고요. 가성비적인 측면도 뭐 비슷합니다. 시켜 먹는 거나. 대신에 내가 집에서 이런 걸 도전하면은 어떤 느낌이 든다? 내가 능력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 듭니다. 자, 이제 커팅을 좀 해볼 건데요. 식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왼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부들부들 거리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잘라두니까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시켜 드시는 그 족발의 비주얼이 딱 나오는 모습입니다. 영롱하죠?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살이 조금 달라요. 자, 줌을 당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사롱사태 같은 느낌으로 나왔죠? 저 쫀득쫀득한 젤라틴의 향연을 느껴보시려면은 쫄대기를 한번 사셔가지고 집에서 삶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부위는 솔직히 이쁘게 잘 안 잘려가지고 그냥 대충 잘라서 그냥 양이 많다 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뭐야, 왜 보쌈 자르는 장면은 안 보여드리냐고요? 자, 이제 화질 그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기가 너무 영롱하게 나온 나머지 저걸 자르면서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이건 라이브에서 거의 확대를 10배를 해가지고 가져온 화면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앞으로 불편한 화면은 한 5초 정도 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보쌈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완성이 돼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족발 하트 큉. 그냥 고기만 먹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겉절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겉절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먹고 나서 스스로 뭘 넣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정도로 괜찮았던 녀석이라서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보시면 괜찮은 겉절이 같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배추는 그냥 배추를 쓰겠습니다. 알배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배추인데요. 이 녀석의 속심을 제거해주고 4분의 1등분로 반갈죽에 반갈죽을 해둔 다음에 잘게 잘라가지고 소금을 매겨가지고 아주 그냥 온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살짝 굵은 소금 같은 거 쳐가지고 우리가 절인다 라는 표현을 하죠. 소금에 절이고요. 절여놨던 배추를 한번 꺼내가지고 쭉 물기를 짜줘요. 그 다음에 같이 넣을 채소들을 고르는데 요거 이제 개취입니다. 개취. 저 같은 경우는 달래와 부추를 넣었고요. 아까 만들어둔 양념을 넣어가지고 잘 부비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장갑을 끼지도 않다가 이번에는 장갑을 꼈어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손에 묻으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잘 버무려 주시면은 감칠맛이 끝내주는 국뽕 겉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을 불러가지고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도마가 사이즈가 큰 편이라 가지고 양이 결코 적지 않고요. 이만큼 만드는데 들어간 고깃값이 한 29,000원 정도 들었으니까요. 사실 시켜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족발하고 보쌈을 시켜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보쌈 국물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2%를 채우기 위해 만든 겉절이조차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행복한 기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드렸고요. 솔직히 가성비를 따지면 요새 족발 값싸게 나오는 제품들 너무 많아서
따라서 가성비적인 거는 딸리겠지만 어차피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가성비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본인의 스킬에 대한 뽕맛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구독, 성원, 좋아요 그리고 시청 덕분에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뿅.